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동굴은 입구가 모두 콘크리트로 막혀 있으며 그 앞에 한 사람의 묘비가 있는데요. 그 동굴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슬프기도 하며 으슥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동굴은 바로 너티퍼티 동굴입니다. 이 너티퍼티 동굴 전체가 한 사람의 묘지가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묘지의 주인공인 존 에드워드 존스는 1983년 1월 21일 유타주에서 5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유타주에서 계속해서 살았는데요. 존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탐험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특히 가족 활동으로 동굴 탐험을 하며 가족들과의 추억을 많이 쌓아갔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존은 어릴 때부터 모험을 즐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모험도 자주 즐기며 그 모험에선 항상 리더 역할을 자처했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존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해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의사를 꿈꾸며 버지니아 대학의 의대생이 되었고, 대학에서 만난 에밀리 존스와 2006년 결혼하여 한 명의 딸을 낳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가족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 2009년 그해 11월 24일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향인 유타주의 스탠스베리 파크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하던 도중 동생인 조씨가 동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너티퍼티 동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은 유타주에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동굴로 유명했는데요. 해당 동굴은 좁은 동굴을 지나 나올 때 사진을 찍으면 마치 아이가 출산을 하는 모습 같아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존 또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기념이 될 선물을 주고 싶어 동생과 동굴을 다녀오자고 제안했죠. 당시 26살인 존과 22살인 동생 조씨는 모험심이 요동을 쳤고 곧바로 여러 친구들을 불러 총 9명이 모여 너티퍼티 동굴로 향하였습니다. 물론 보호장비와 카메라도 챙겨 이동하였습니다. 도착하여 보니 정말 입구가 아주 좁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동굴 탐험을 수없이 해온 존과 조씨는 두려움을 절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좁은 입구를 한 사람씩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각자 좁은 구멍을 기어서 지나가며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존은 일행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던 존은 좁은 동굴길 중에서도 가장 좁다고 알려진 버스커넬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 유명 장소입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지만 주변에 일행이 없는 것을 이제야 인지하게 된 존은 서둘러 동굴을 나오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이 버스커넬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지는데 밥스푸시라는 길과 에드스푸시라는 길로 나뉘어집니다. 밥스푸시는 정상적인 구간으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출구가 나오는 곳이죠. 그러나 에드스푸시는 밥스푸시에 비해 공간도 아주 협소하고 동굴 지도에도 그 끝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존은 이 에드스푸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과 떨어진 존은 빨리 출구로 나갈 생각만 가지며 앞으로 정신없이 전진하였습니다. 물론 기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을 더 기어가다 존은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순 없었죠. 공간이 너무 협소해 몸을 반대로 돌이킬 수 없었고 지금까지 좁은 구멍을 기어서 지나가며 힘은 빠질 대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면 출구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리막 구간을 만나게 되었고 이 지점부터 갑자기 존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몸이 아주 좁은 구멍에 거꾸로 끼게 되었죠. 이때부터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는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다행히 이 외침은
뒤에 오던 일행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침을 들은 일행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른 뒤 일행들이 도착해서 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시야에는 존의 발만 보이고 몸은 전부 구덩이 아래로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죠. 존이 끼어있는 곳의 폭은 대략 23cm였고 존의 머리는 약 70도로 아래로 기울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존에게 말을 걸어 대답을 듣곤 약간의 안심을 하며 꺼낼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리를 잡아 끌어올리는 방법뿐이었죠. 그렇게 힘을 써서 존을 꺼내보려 했지만 이들의 힘으론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임으로 인해 존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행은 구조를 멈추고 빠르게 출구로 돌아 나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 구급대원, 국립공원 직원까지 포함해 총 130여 명이 동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죠. 그리고는 좁은 구멍에 도르래를 설치해 꺼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좁은 구멍으로 구조대원들도 여러 명이 들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도르래를 설치하고 몸집이 작은 여성 구조자가 존에게 도착하여 존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 구조자는 무전을 통해 신호를 주었고 밖에 있던 구조대는 힘을 주어 도르래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수분이 많은 동굴이기 때문에 암석이 단단하지 않았던 이 너티퍼티 동굴에 고정된 도르래를 돌리는 순간 설치된 도르래가 고정된 암석에서 우르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한 방법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에 도착한 아내는 무전으로 남편 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고 아내가 무전으로 존을 계속해서 불러보았지만 존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게 되었죠. 결국 존은 좁은 구멍에 끼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신이라도 수거하려 구조대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았지만 존을 꺼내려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결국 구조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의 사망 이후 가족들은 동굴 앞에 그를 기리기 위한 묘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는 존이 끼어서 사망한 장소인 에드스푸시 구역의 입구를 폭파하여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높게 판단해 너티퍼티 동굴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하고 다시는 동굴 탐험객들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영구적으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동굴 전체가 존의 묘지가 되었던 겁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존 존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기사로 다루어지며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되었고 동굴 탐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동굴의 슬픈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무모한 한 청년이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의 사건 이전에도 종종 해당 동굴에선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었지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계속 개방한 정부의 잘못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